문재인 정권 시절 도마에 올라 여야 할 것 없이 페미니즘에 미친 시대가 있었다. 하루에도 페미니즘 관련 여러가지 보도가 쏟아졌고 젊은 남녀는 서로를 혐오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은 꼴값들 떤다며 비난을 했고 여러가지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의 시대가 종지부를 찍은 뒤 검찰 정권이라고 불리우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큰 외침으로 돌풍을 불러오며 대선을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선 이후 페미니스트들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뭔가 과열된 주식시장에 특정 종목이 미친듯이 떡상하다가 투매가 쏟아지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다시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이먼 미nsky 차트라고 하던가 주식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튼 그렇게 페미니즘은 대한민국 땅에서 슬슬 설 곳을 잃어버리는 중이다. 2004년 처음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0%를 넘긴 이래 21대 국회에서 19%를 달성했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출마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다시 10%대 중반 정도로 내려왔다고 한다. 그마저도 전부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다. 남녀 평등이라 5대5로 국회의원 성비도 맞춰야 한다 외치던 것들도 전부 사라졌다. 왜냐면 이것은 성평등이 아니다. 수치적으로 평등을 맞추기 위해 결국 남자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오히려 성불평등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성평등은 정상화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강제적, 수치적 성평등이 아닌 내추럴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여성이 진짜 자기 실력으로 올라오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다. 페미니즘과 별개로 현재 대한민국 여성에게 꼭 필요한 것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갖다가 돌아오는 여성들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어렵게 통계 내고 찾을 것도 없다. 이런 육아 관련 제도가 바로바로 적용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공무원들, 경찰, 교사 등 그리고 공기업에 취업해 있거나 고액 연봉과 질 좋은 복지를 받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는 나이도 빠르고 아이도 하나 이상 낳는 게 보편적이다. 그리고 이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에도 복귀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반면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프리랜서 등의 사람들은 오히려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여진다. 이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거나 복귀하려고 하면 자기 자리가 없거나 그런 경우가 태반이다. 이제 페미니즘으로 장사를 하던 것들은 끝물이 보이고 있고 요즘에는 출산율로 나라가 망한다고 한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게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만들고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